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순희, 올해 66세입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쩌면 좀 민망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65세에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아니, 연애라는 단어조차 쑥스럽네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요? 근데 진짜예요. 제가 해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니,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냥 살아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모를 그냥 숨만 쉬는 그런 존재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게 3년 전이었어요.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렸죠. 심장마비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다가 그냥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소용없었죠. 장례를 치르고 아들, 딸이 돌아가고 집에 혼자 남았을 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처음엔 슬픔이었어요. 너무 슬프고 외로워서 밤마다 울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슬픔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아무 감정도 없어졌어요. 텅 빈 느낌?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밥 먹는 것도 귀찮고 씻는 것도 귀찮고 TV를 켜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아들 태준이가 가끔 전화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주말에 갈게요. 근데 저는 대답하기도 싫었어요. 괜찮냐고?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아들이 걱정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괜찮아 하고 전화를 끊었죠. 밤에는 잠이 안 왔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오전 11시쯤 깨고, 그러니까 하루가 망가지는 거죠. 악순환이었어요. 결국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더니 특별한 이상은 없으시네요. 우울증이랑 불면증인 것 같은데 약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운동 좀 해보세요 하더라고요. 운동? 저는 평생 운동이랑 담쌓고 살았어요. 은행원으로 30년 넘게 일하면서 책상 앞에만 앉아 있었거든요. 운동이 뭔지도 모르고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약이나 먹으면 되겠지 했죠. 근데 약을 먹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잠은 안 오고 기분은 가라앉고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 영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영자는 저랑 은행 동기예요. 같이 입사해서 30년 넘게 함께 일했죠. 영자는 제가 이렇게 된 걸 보고 정말 걱정을 많이 했나 봐요. 순이야, 너 이러다 큰일 나. 집에만 처박혀 있으면 정말 병 생겨. 나랑 같이 운동 좀 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영자야, 난 이제 늙었어. 뭘 해도 소용없어.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엄마는 80세에도 에어로빅 하셨어. 65세면 한창 젊은 거야. 우리 동네 피트니스 센터라도 가보자. 거기 트레이너 선생님이 진짜 좋아. 시니어 전문이야. 저는 정말 가기 싫었어요. 운동? 피트니스 센터? 상상도 안 됐죠. 근데 영자가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그날이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날이었어요. 피트니스 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돌아가고 싶었어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밝은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운동하는 모습이 보이고 저는 그런 활기찬 분위기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영자야, 그냥 가자. 여긴 너무 시끄러워. 근데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멈췄어요. 그 남자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짧은 흰머리, 탄탄한 체격, 환한 미소. 근데 뭔가 눈빛이 달랐어요. 따뜻하고 진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저는 박민재 트레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살짝만 손을 잡고 바로 뺐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손을 잡는 순간 뭔가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거든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민재 씨가 저를 운동 공간으로 안내했어요. 기본 스트레칭부터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몸이 뻣뻣했어요. 평생 운동을 안 했으니까요. 팔도 잘 안 올라가고 허리도 굽혀지지 않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민재 씨가 제 팔을 잡아서 자세를 고쳐줬어요. 그 손길이 참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왠지 오래 머물렀어요. 필요 이상으로요. 여기 힘을 빼시고 천천히 숨 쉬면서 그렇죠, 잘하고 계세요. 그가 제 허리에 손을 대고 가르쳐 주는데 저는 왠지 긴장됐어요. 이상했어요. 65세 할머니가 남자 손 한 번 닿았다고 긴장하다니. 아,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진짜 힘들었어요. 10분도 안 했는데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괜찮아요. 오늘 첫날이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민재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얼굴색이랑 자세 보면 알아요. 불면증 있으시죠? 운동하면 많이 나아질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의 말투가 참 진심이었어요. 장사치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정말 제 건강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운동을 마치고 나왔을 때 영자가 물었어요. 어때? 괜찮지? 민재 트레이너 좋지?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괜찮네. 근데 저 사람 나이가 몇이야? 58세래. 우리보다 어리잖아. 근데 엄청 젊어 보이지? 58세. 저보다 7살 어리네요. 근데 왠지 나이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 심장이 뛴다는 느낌? 그런 게 들었어요. 민재 씨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환한 미소,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손길.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미쳤나, 김순이. 65세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잘 왔어요. 오랜만에 새벽까지 뒤척이지 않고 그냥 스르륵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이야, 내일 또 갈 거지?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가야 하나? 근데 가고 싶더라고요. 민재 씨를 또 보고 싶었어요. 응, 갈게. 그렇게 저는 피트니스 센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근육통이 심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래도 계속 가고 싶더라고요. 왜였을까요? 네, 맞아요. 민재 씨 때문이었어요. 민재 씨는 항상 제 옆에 붙어서 가르쳐 줬어요. 다른 회원들도 많은데 왠지 저한테 유독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어요. 순희 씨, 오늘 얼굴색이 좋아 보이시네요. 순희 씨, 어제보다 자세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순희 씨, 오늘 운동복 색깔 잘 어울리세요. 저는 그런 말들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65세 할머니가 남자 한마디에 얼굴 빨개지다니. 우습죠? 2주쯤 지났을 때 민재 씨가 물었어요. 순희 씨, 요즘 잠은 좀 어때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그럼 됐죠. 운동이 답이에요.
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참 좋았어요. 운동을 마치고 카페 공간에서 이온 음료를 마시는데 민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희 씨,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저는 음료를 뿜을 뻔했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아니면 마음에 두고 계신 분 있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저 이제 늙은 사람인데 무슨. 그때 민재 씨가 제 손을 살짝 덮었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순희 씨는 전혀 늙지 않으셨어요. 제 눈에는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설렘? 이게 설렘이었나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민재 씨 말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제 눈에는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저는 거울을 봤어요. 새치머리, 주름진 얼굴, 처진 볼살. 아름답다고요? 이게,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 저를 보고 있다는 것, 저를 아름답다고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참 좋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트니스 센터 갈 생각에 설렜어요. 운동복을 입을 때도 거울을 보게 됐어요. 화장도 하기 시작했어요. 립스틱도 바르고 머리카락도 빗고 아들 태준이가 전화했을 때 저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응, 요즘 운동 다니고 있어. 진짜요? 대박. 뭐 하세요? 피트니스 센터 다녀. 헬스 트레이너한테 배우고 있어. 와, 엄마 정말 대단하시다. 저도 못하는 걸. 아들의 칭찬이 기뻤어요. 오랜만에 자랑스러운 엄마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민재 씨와의 관계도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민재 씨가 물었어요. 순희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주말이요? 왜요? 단둘이. 등산 가실래요? 단둘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단둘이 등산이라니. 네. 다른 사람들 없이 그냥 우리 둘만요. 순희 씨랑 단둘이 시간 보내고 싶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남자는 처음이었어요. 남편도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네, 가요. 제가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고 싶었어요. 주말 아침 저는 2시간 동안 옷을 고르고 또 골랐어요. 결국 그냥 편한 등산복을 입었지만 립스틱은 꼭 발랐어요. 민재 씨가 제 집 앞으로 차를 가지고 왔어요. 깨끗한 SUV였어요. 순희 씨 타세요. 그가 차 문을 열어줬어요. 신사적인 행동이었어요. 차 안에서 민재 씨가 물었어요. 긴장되세요? 네. 조금요. 저도요. 사실 엄청 긴장됐어요. 왜요? 당신은 항상 자신감 넘치잖아요. 순희 씨 앞에서는 자신이 없어요. 순희 씨가 너무 좋아서 실수할까봐 걱정돼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 남자 정말 솔직하네요. 등산로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많았지만 왠지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민재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끄러우니까 손 잡아요. 제 손 꽉 잡으세요.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산을 오르면서 민재 씨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젊었을 때 국가대표 역도 선수였다는 것, 이혼 후 10년째 혼자 살고 있다는 것, 딸이 캐나다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 저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제 잘못도 있었죠. 너무 운동에만 집중했으니까요.
아내가 외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서로에게 맞지 않았으니까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웠어요. 10년 동안 정말 외로웠어요. 근데 순희 씨를 만나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시간쯤 올라갔을 때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당연하죠. 순희 씨는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강한 분이에요. 민재 씨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어요. 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높은 곳에 와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등산 한 번 안 해봤거든요. 눈물이 났어요. 감격해서요. 그럼 오늘이 첫 등산이네요. 그리고 저랑 함께라서 저는 정말 영광이에요. 민재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이 참 따뜻했어요. 산 아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민재 씨가 계속 제 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어요. 많이 드세요. 운동했으니까 단백질 보충하셔야죠. 그 모습이 참 다정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재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순희 씨,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순희 씨가 좋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 눈엔 순희 씨밖에 안 보였어요. 제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저요? 왜요? 저는 그냥 늙은 민재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순희 씨는 늙지 않으셨어요.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 매일 순희 씨 생각해요. 아침에 눈 뜨면 순희 씨 얼굴이 떠오르고 밤에 자려고 하면 순희 씨 목소리가 들려요. 눈물이 났어요. 민재 씨, 저랑 사귀어 주실래요? 진심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65세예요.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잃었고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순희 씨는 쓸모없지 않아요. 제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분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순희 씨 마음이 좋아요. 순희 씨 웃음소리가 좋아요. 순희 씨 목소리가 좋아요. 순희 씨 전부가 좋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도요. 저도 민재 씨 생각 많이 해요. 민재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민재 씨가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손을 잡고 산책을 했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민재 씨가 멈춰 섰어요. 순희 씨, 네, 키스해도 될까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기, 사람들이 보는데 아무도 없는데요. 그리고 저는 지금 당장 순희 씨한테 키스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그가 제 얼굴에 천천히 다가왔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가 제 입술에 키스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촉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3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키스가 참 길었어요. 그리고 참 좋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내가 다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날 밤 민재 씨가 물었어요. 순희 씨, 오늘 밤 저희 집에 갈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의 집이라니. 그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같이 와인 한잔하고 싶어서요. 순희 씨랑 더 오래 있고 싶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65세 할머니가 남자 집에 가다니. 근데 가고 싶었어요. 네, 가요. 민재 씨의 집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어요. 순희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꿈만 같아요. 민재 씨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저는 그에게 기댔어요. 순희 씨 사랑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민재 씨, 오늘 밤 저랑 같이 있어 줄래요?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저도 원했어요. 네. 그날 밤 우리는 사랑을 나눴어요. 65세에 다시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스킨십이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재 씨 옆에서 눈을 떴어요. 그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일까? 65세에 이런 사랑을 다시 느낄 줄은. 민재 씨가 눈을 떴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순희 씨.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저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잤어요. 앞으로 매일 밤 제 옆에서 주무세요. 약속해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 태준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요즘 정말 밝아지신 것 같아서 좋아요. 근데 혹시 운동 말고 다른 이유 있으세요? 저는 당황했어요. 아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태준아, 사실은 말이야. 엄마가 남자친구가 생겼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네, 엄마가 남자친구요? 응, 피트니스 센터 트레이너 선생님이야. 박민재 씨라고. 박민재요? 혹시 박민재 부장님? 부장님? 무슨 소리야? 엄마, 저희 회사 마케팅부 부장님이신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재 씨가 태준이 회사 부장이라니. 뭐라고? 그날 저녁 태준이와 민재 씨가 만났어요. 저는 너무 불안했어요. 나중에 태준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박 부장님 만나고 왔어요. 뭐라고 하시던? 진심이시더라고요. 엄마를 정말 사랑하신다고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태준아, 엄마가 이러는 게 이상하지 않아? 아직 내 아빠도. 태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아빠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엄마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게 다 박 부장님 덕분 아니에요? 엄마, 행복하세요. 저는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 태준아. 그 후로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약은 진작에 끊었어요. 더 이상 필요 없었거든요. 밤에는 민재 씨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었고 아침에는 상쾌하게 일어났어요.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이제 제가 다른 시니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민재 씨 옆에서 보조 트레이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 손에는 반지가 있어요. 민재 씨가 준 약혼 반지예요. 제 66세 생일날 민재 씨가 피트니스 센터 회원들 앞에서 청혼했어요. 김순희 씨,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 당신 옆에서 눈을 뜨고 매일 밤 당신을 안고 잠들고 싶어요. 앞으로도 평생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나이 들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네, 네, 결혼할게요. 회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민재 씨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키스했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행복했어요. 이제 저는 민재 씨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재 씨가 커피를 끓여줘요. 함께 아침 산책을 하고 피트니스 센터에 출근해요. 함께 시니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손잡고 집에 돌아와요. 주말에는 등산을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데이트를 해요. 65세 연인들의 데이트요. 가끔 거울을 볼 때가 있어요. 여전히 주름이 있고 새치머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제 눈에도 제가 예뻐 보이거든요.
아니, 행복해 보여요. 민재 씨가 저를 보는 눈빛이 참 좋아요. 여전히 첫날처럼 따뜻하고 진심 어린 눈빛이에요. 어젯밤에 민재 씨가 물었어요. 순희 씨, 지금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당신은요? 저도요. 순희 씨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요. 당신이 저를 다시 살려줬어요. 우리는 키스했어요. 길고 깊은 키스였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다 들으셨나요? 65세에 시작한 사랑 이야기예요. 누가 늦었다고 했나요? 누가 이제 끝났다고 했나요? 저는 65세에 제 인생의 진짜 봄을 만났어요.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제 인생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아니었어요.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운동을 권했고 친구가 저를 피트니스 센터로 끌고 갔고 거기서 민재 씨를 만났어요. 운동으로 제 몸이 건강해졌어요. 불면증이 사라졌고 우울함도 사라졌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제 마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민재 씨는 제게 말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행복한가,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가라고. 맞는 말이에요. 저는 지금 66세예요. 주름도 있고, 새치머리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함께할 일이 있고, 웃을 일이 있어요. 약은 필요 없어요. 민재 씨가 제 최고의 약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처럼 우울하고 외롭고 무기력한 분이 계신가요? 혹시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늦었어. 이제 끝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운동이든 취미든 뭐든 좋아요. 밖으로 나가세요.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혹시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나이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65세든 70세든 80세든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행복에도 나이 제한이 없어요. 저는 65세에 다시 태어났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운동으로 시작해서 로맨스로 완치한 제 이야기 믿기지 않으시나요? 근데 진짜예요. 저 김순희의 진짜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에 민재 씨와 결혼식을 올려요. 작은 결혼식이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거예요. 66세 신부의 결혼식이요. 웃기죠? 근데 전혀 웃기지 않아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나이는 정말로, 정말로 숫자일 뿐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일어나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뭔가를 시작하세요. 당신의 봄도 곧 올 거예요. 저처럼요.